오늘도 아이는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갑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학교는 아이가 그저 지식을 배우러 가는 곳이라고. 수학 공식을 배우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친구를 사귀는 곳. 그런 중립적인 공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교육이 정말 중립이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교육을 적으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매일 아이를 보내는 그곳에 어떤 세계관이 흐르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 속 5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와 자유, 칠판 뒤의 세계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장면, 기원전 1400년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한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이죠.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걸을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났을 때든 강론하라.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배신난탐, 칼날을 가는 동작에서 온 말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한결을 따라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교육은 학교 건물도 전문교사도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첫 자리는 가정이었고 첫 교사는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할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알미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1530년의 독일로 갑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편의 짧은 책자를 써서 독일 전국 도시의 평의원들에게 보냅니다.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에 관하여 독일의 모든 도시 평의원들에게. 그가 한 호소는 단순했습니다. 도시는 학교를 세워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 왜 그런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시민이 자라야 신앙도 사회도 건강해진다는 것이었죠. 여기서도 교육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루터에게 학교란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직접 마주할 능력을 길러주는 신앙적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다시 시간이 흘러 1763년 프로이센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 일명 프리드리히 대왕이 일반 학교령을 발표합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본격적인 국가 의무 교육 제도였습니다. 이때부터 교육의 중심축이 가정과 교회에서 국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산업혁명을 앞둔 유럽에는 잘 훈련된 군인과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 시민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이죠. 교육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길러내는 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면, 1837년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매사추세츠주의 교육 책임자였던 호레이스 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공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죠. 그는 프로이센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모든 아이가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공립학교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합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거였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학교가 모든 아이에게 열렸다면 그 학교는 어떤 세계관을 가르칠 것인가? 호레이스만은 비종파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자유주의 신학과 계몽주의적 도덕교육이 슬며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 1916년 존 듀이라는 미국 철학자가 한 권의 책을 펴냅니다. 제목은 민주주의와 교육, 20세기 교육 철학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린 책입니다. 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더 이상 진리의 전수가 아니라 사회의 재구성이라고. 학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회를 만들어가는 실험실이라는 것이었죠. 듀이의 의도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산업화 시대의 비인간화된 교육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다만 그가 도달한 결론에는 한 가지 깊은 전제가 있었습니다. 교육 위에 절대 진리는 없다는 전제. 그래서 학교가 가르쳐야 할 것은 정해진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5장면을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모세의 광야,
루터의 1530년, 프로이센의 1763년, 호레이스만의 1837년, 듀이의 1916년.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해왔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그 답에 따라 교육의 모습이 매번 달라졌습니다. 어떤 시대도 교육이 가치 중립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가르쳐지는 인간관, 지식관, 가치관은 누군가의 답입니다. 한 명의 크리스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는 그 답을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개심 없이, 그러나 깨어서. 성경은 자녀 교육의 첫 자리를 부모에게 두었습니다. 그것은 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의 큰 줄기를 따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5장면을 지나오며 한 가지 질문이 더 깊게 남습니다. 교실 안에서 매일 가르쳐지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듀이가 본 인간과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을 함께 비교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1943년에 쓴 인간 폐지라는 작은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분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진리와 자유였습니다.